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6,794달러, 이더리움 3,939달러, ICP와 헤데라가 생각보다 하락에 도드라져 보입니다. ICP 같은 경우도 업비트엔 없지만 상장 직후 시총 10위 안으로 올라왔다가 현재는 42위까지 떨어진 코인입니다. 이 친구도 유망한 코인인데 언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공포 탐욕 지수가 27, Fear, 공포에 이르러 있습니다. 12월 4일 이후 17일 정도 조정을 준 가격에서 지속 가격 횡보 중이죠. 속된 말로 재미없는 장의 연속입니다. 역시 비트코인은 이따 뒤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 올해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죠. 하지만 중국은 내부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에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 많은 채굴업자들이 중국을 떠나 세계 각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이 채굴량 1위까지 올라왔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아예 비트코인 특별도시라는 이름을 내걸고 시장까지 월급 그리고 연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비트코인 마이닝의 20%는 중국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존 60% 이상이 육박했던 수치를 생각해 보았을 땐 많이 내려간 수치죠. 매번 중국은 떠난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그림을 이전부터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미우나 시르나 중국은 세계 경제 2위에 육박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제 채굴도 많은 곳으로 분포되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에도 좀 안정화가 되어 있으니 그만 고집 부리시고 다시 돌아오시죠. 최근 수년간 잠겨있던 비트코인의 지갑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년간 휴면 상태였던 지갑 중 하나, 9년 전이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나로 대략 5,000원 정도. 이 지갑 속에 235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고 그 당시로 치면 하나로 12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었네요. 하지만 현재 이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은 대략 136억 원. 대다수의 휴면 상태의 지갑들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은 다 소실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갑 주인이 지갑의 키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사실 비트코인 초창기 시절에는 잠깐 암흑 세계에서 많이 거래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주인이 감옥에 갔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나셨다라든가 아니면 진짜 이번 지갑의 주인처럼 9년간 장기 존버를 통해서 극대의 수익률을 낸 것이죠. 물론 이런 휴면 지갑이 살아났다고 해서 모두 다 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 지갑에 235개의 비트코인은 다른 곳으로 모두 이동하여 0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9년간의 존버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계의 전설 억만장자인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해킹당하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임프레스드, 인상이 깊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비트코인은 아주 초창기 시절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잠깐 어둠의 경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도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적은 없으니까요. 잭 도시 역시 추가로 한마디를 합니다. 크립토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에 Yes, Bitcoin will 이라는 대답을 달았네요. 현재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터키, 브라질 등등 이미 국가 공식 통화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엘살바도르도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국가 공식 통화로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미국도 현재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악의 상황에 놓여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을 잡겠다고는 하지만 과거 1970년에서 1980년 미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보커 역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1, 2년은 매우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아냈죠. 다만 지금은 그 당시보다 세계 경제가 더욱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계 경제가 흘러갈지 현 시점부터 1, 2년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길게 갈지도 모르겠네요. 터키의 리라는 지속적인 가치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터키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인 ATH를 찍고 있어요.
이런 걸 케밥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거래소 내에서 신고점을 찍고 있지만 터키의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터키 정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달러냐 비트코인이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통화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였죠. 터키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점점 익숙한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통화로 선택하게 된다면 미래의 변화 어쩌면 더 빠르게 올지도 모르겠네요. 12월 21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지속적인 가격 횡보에 많이들 지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자리에서 추세가 잡힐 때까지 힘들더라도 조금 더 버텨봅시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재 계속 며칠째 언급드리고 있는 45,591달러의 지지선을 무려 5번이나 지켜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파란색 저항선의 지지선 역할 리테스트와 동시에 피보나치 지지까지 받았으므로 49,540달러까지의 반등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도 빼놓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하락 후 횡보 구간에도 이런 지지선 구간을 여러 번 지켰으나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다가 저점이 깨지기도 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45,591달러를 정확하게 하방 이탈한다면 42,000달러까지의 하락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1년도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립토 업계에서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성공한 승리자들과 업계의 성장과 반대로 실패한 패배자들이 있습니다. 승리자들부터 보시죠. 승리자들은 카자흐스탄, 엘살바도르, 코인베이스, FTX의 뽀글이형, 그리고 오픈시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많이 들어봤어도 카자흐스탄? 21년 5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은 이때다를 외치며 채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20%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국가가 되었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엄청난 성과안으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채굴 산업을 키워가는 카자흐스탄은 몰랐어도 엘살바도르는 다들 아시죠?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한 나라. 엘살바도르 역시 화산 에너지를 활용하여 비트코인 채굴 작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건설한 비트코인 시티도 만들어내고 원래는 상당히 가난하고 범죄율이 상당하여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할 시기에 부켈레 대통령은 좋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두 나라 비트코인의 승리자네요. 또 다른 분야의 승리자 코인베이스와 FTX 거래소의 뽀글이형.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4월 14일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최초의 가상자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했으며 가상자산 분야가 전 세계의 주류의 반열에 오르는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또한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가상자산 최고의 부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네요. 뽀글이형. FTX는 2019년도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다음으로 전세계 두 번째로 큰 선물 거래소가 되었네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뽀글이형이 1등 승리자야. 또한 엄청난 성장과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인 오픈시 NFT 거래소. 전 세계의 NFT 마켓을 지배하고 있는 오픈시는 가히 돈을 긁어 모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거의 3천억의 매출을 올렸으니까요. 앞으로 더 성장할 NFT 오픈시 형도 승리자네요. 업계가 고속 성장을 하며 엄청난 승리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패배자가 있기 마련이죠. 패배자는 중국과 구페이스북인 메타가 대표적인 패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본래 20년 9월까지 전세계 가상자산 채굴량의 66%를 차지할 만큼 지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 채굴을 금지했죠. 비트코인으로의 수익보다 자국의 은행 시스템과 정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중국이 규제를 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은 더욱 중화가 된 성격을 버리며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중국은 패배자지만 비트코인은 승리자입니다. 또한 페이스북 당시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다 실패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의 이름마저 DM으로 바꾸며 프로젝트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테더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직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 전 세계 엄청난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사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니 이는 거의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계가 성장함에 따라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가상자산 산업은 엄청난 성장 중에 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자산들의 펀더멘탈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 성장하였는데 2022년에도 이 업계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공부해 놓아야 불장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코인 하나하나 현 상황을 분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차트를 한번 같이 봐보고 싶은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분석하는 코인의 리스트에 올려놓고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봐볼 차트는요, BNB 분부입니다. 저 각도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각도가 낮다는 것은 사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추세를 유지해 준다면 비트코인의 반등과 더불어 재상승이 가능한 코인 중 하나입니다. 단기 저항은 547달러, 573달러, 605달러 정도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의 거래소 바이낸스, 그 거래소에서 만든 거래소 토큰이지만 이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있는 코인입니다. 많은 P2E 게임들이 이 분부 BNB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왜냐고요?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사실 매우 쌉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뭔가 엄청 길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항상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이 페라리를 타며 즐겁게 웃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